네,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5대3은 이미 만들어졌고 제 느낌으로는 4대4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3일 내지 4일 선고가 가능한데 4월 10날은 일반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일반 선고가 보통은 말에 있는데 4월 10날 일반 선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하기 전에 마무리 남은 숙제까지 다 하고 가야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 선고를 10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18일날 퇴임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저것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뭐 임기 연장이니 뭐니 해도 이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협박용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거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들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낸다라고 보면 이게 4월 4일이 유력하지 않냐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경찰에게 4월 4일 날 시설보호 등급 격상을 요청했다는 설이 헌재 주변에서 나 돌았습니다. 4월 4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걸 염두에 두고 봐야 그래서 4월 4일 날 시설보호 등급 격상을 요청했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헌재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4월 10날 일반 재판 선고를 하고 나면 그날 문영배 이미선 퇴임 축하 만찬을 할 것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찬장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퇴임 앞두고 한 2주 정도는 출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판까지 선고를 하면 문영배 이미선이는 자기들이 맡은 모든 사건이 다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10날 일반 재판을 끝내고 아마 퇴임 축하 만찬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해야 되는데 마침 4월 4일 날 시설보호 등급을 격상하는 요청이 경찰에게 있었다고 하는 취재가 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4월 4일 탄핵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제 저녁에 민주당 지도부 쪽으로 4일 날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4대4인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보고가 이재명이한테 돼서 이재명이가 아주 뭐 경로했다는 거예요. 경로하면서 이 당직자들이 지금 비상 근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을 것 같고 현재 5대3인데 결국은 4대4로 대통령 기각, 대통령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현재 헌재 안팎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4월 4일로 잡혔을까? 이게 뭐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4월 4일로 잡혔을까? 4월 3일이나 4일 이 선고가 추진되는 이 배경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데스크에다 보고하잖아요. 이제 그런 보고들 중에 하나인데 김복형 재판관이 강력하게 4월 3일이나 4일 선고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이 뭐 평소에 거의 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데에는 지난 주말 박찬대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집회에서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면서 인신공격한 것이 결정타였다고 하는 후문이에요. 아니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탄핵 선고해.
김복형 재판관은 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그 재산 공개를 보니까 그 좌파의 이미선이가 75억 재산 공개를 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달랑 7억.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평생 법관하면서 그냥 월급 가지고 그냥 정말 성실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 재산도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위 법관들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원칙적으로 살아온 곳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매도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화 안 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또 김복형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이 굉장히 그 법조에서 그 생각도 비슷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도 비슷해서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 김영두 재판관도 아마 결국은 김복형 재판관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문형배, 이미선 등 이 좌파, 이 정계선, 이 좌파 재판관들과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이 재판관들은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생의 여정이. 걔 문형배는 무슨 형사사건도 옳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이혼 전문 이 소송이나 해왔고 또 이미선이는 그 같은 재판관들끼리도 정말 얼굴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부도덕한 주식거래나 했던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재판관들은 완전히 판사로서도 격이 다르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그리고 최소한 5대3 또는 4대4로 대통령 기각 복귀가 유력된다. 이런 현재 안팎에 현재까지 나온 이런 그 소식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것들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고 도저히 머릿수가 안 맞춰지니까 40여 개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했던 바로 이것이 자충수가 됐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분석이에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들의 초조감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결국은 자충수를 두게 됐고 이것이 끝내 대통령 기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우선 40여 개를 어떻게든 집어넣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40여 건 안 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저 종북주사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여야 합의로 돼야 되는데 왜 단독 처리냐 나 임명 못해 라고 하는 40여 미임명의 그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충수가 없다. 또 40여기가 뭐 좌파다 뭐다를 떠나서 이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아니냐. 통상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또는 지방법원장 정도를 지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어느 정도 격에 맞는데 지방법원장도 지나지 못하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밖에 안 지낸 자를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 헌법재판관들도 내심 야 내가 저런 친구하고 격이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 여론이 헌재 안팎에서 형성이 됐다. 또 지금 이게 탄핵 심판하고 이 형사 사건이 계속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란. 근데 헌재는 덜렁 내란죄 소추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형사 사건 내란죄가 중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가 완전히 무죄가 다 돼버리면 그때 가서 야 너네 이거 잘못 판단했잖아 라고 공격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헌재 판결은
교과서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불명예스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공수처 이게 뭐 불법 체포에 불법 영장에 불법 구속에 온갖 불법을 저질러 놨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파면을 하냐. 이게 공수처의 불법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데 라고 하는 점도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흑판 백판이라고 뭐 부르는 모양입니다. 뭐냐면 이 법관 배치표의 그 비고란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이런 그 사법부의 그 핵심 요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흑판에다가 쓴대요. 그래서 그런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를 보통 흑판이라고 부르고, 쓸 게 없어서 빈 공란으로 남아있는 걸 백판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전형적인 백판이 바로 이 문영배라는 거예요. 문영배.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나 판사의 역할하던 향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적이 하나도 없어. 전형적인 대표적인 백판이 이제 문형배인데, 이자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초시계로 쟀잖아요. 정말 이게 이게 정말 사법의 흑역사를 이자가 그냥 그대로 갈겨 쓴 거예요. 형사재판과 겹치니까 시일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전부 다 묵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흑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력들이 화려해. 이 흑판 재판관들 사이에서 저 백판 저것 때문에 이거 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어떻게 저거 하고 나하고 동료 재판관이 됐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실력이 없고 경력이 일천하면 재판 진행이라도 좀 공정하게 하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게 어떻게 저게.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때 문영배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7대1 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문영배는 어떤 발언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이는 저 문영배 꼬리 붙잡고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앙일보가 이 정도 기사를 쓰면 이건 대통령 복귀가 확실히 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됐나를 지금 원인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다 좌파들의 자충수 때문이다. 그 박지원이도 그 이빨은 박지원이도 5대3은 이제 뒤집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뭐라 그랬냐? 헌재에서 5대3 소리 나오는데 탄핵 반대하는 3명의 재판관 이건 제2의 이완용이 될 거다 이러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제가 박지원이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네 걱정이나 해. 누가 누굴 걱정해 주냐. 네 걱정이나 해. 제가 아까 인용해드린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윤 탄핵 사건 기각을 예상하는데 재판관 3명은 이미 탄핵 거부다. 그리고 1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명도 결국은 탄핵 반대쪽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정도 중대한 사건은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는데 아마도 이미 대통령 기각은 결정되어 있을 거고 생각이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의견 쓰느라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